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흑백 텔레비전을 통해 서부 영화를 많이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TV에서 서부 영화를 많이 해주기도 했고 또 아버지도 좋아하셨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이눈, 장고, 오케이 목장의 결투는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관을 끌고 다니는 장고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제가 애정하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장고, 분노의 추적자가 나왔을 때 저는 원작과 비슷한 내용인 줄 알고 봤다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케이 목장의 결투에는 모두 실존 인물인 보안관 와이어트 어프와 그의 친구이자 치과의사 출신 총잡이인 닥 할러데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로이 할러데이의 별명 닥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90년 혜성같이 나타난 가수는 김민우 씨였습니다. 데뷔곡 사랑일 뿐이야와 함께 휴식 같은 친구, 이병열차 안에서 3연타석 홈런을 치게 되는데요. 대학에 가서는 군대 가는 친구들의 환송에는 늘 노래방에서 끝난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사담이 길었죠? 어쨌든 저는 2008년 12월 제가 처음 쓴 할러데이 단독 기사의 제목을 휴식 같은 남자 로이 할러데이로 붙입니다. 너는 언제나 나에게 휴식이 되어준 친구였고 또 괴로웠을 때면 나에게 해답을 보여줬어 라는 휴식 같은 친구의 가사처럼 늘 할러데이는 팀 불펜의 휴식이 되어준 친구이자 그의 팀과 팬에게 해답을 보여준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러데이는 해발 1600m 쿠어스필드가 위치한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입니다. 한때 추신수 선수의 밥이었던 루크 호체이버와 콜로라도 카일 프리랜드도 덴버 출신인데요. 프리랜드가 2018년 사이 영상 4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할러데이가 콜로라도 투수로 뛰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할러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래프트에 나왔을 때 콜로라도가 8순위로 뽑은 선수가 누구였냐? 토드 헬튼이었습니다. 뭐 이건 태클을 걸 수가 없겠네요. 할러데이에게는 참된 스승님이 있었는데요. 명예전당 마무리 구스 고시즈를 길러낸 지역 최고의 피칭 코치 버스 캠벨이었습니다. 캠벨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자신의 아카데미를 방문한 할러데이를 보자마자 뭔가를 직감했는지 할러데이만큼은 돈을 받지 않고 지도를 해줍니다. 할러데이가 1995년 드래프트에서 토론토의 17순위 지명을 받은 것도 당시 캠벨이 토론토의 스카우트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러데이는 6피트 6인치, 키 198cm의 장신 투수인데요. 6피트 6인치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가장 선호하는 투수의 신장입니다. 공을 위에서 내려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하강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스트라이드도 길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토론토가 지명한 로이 할러데이, 크리스 카펜터, 노아 신더가드, 그리고 지금의 네이트 피어스는 모두 키가 6피트 6인치입니다. 1998년 할러데이는 시즌 종료를 앞둔 9월 21일 만 21세의 나이로 데뷔를 하는데요. 데뷔 두 번째 경기이자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대형 사고를 칠 뻔합니다. 9회 2사까지 노히트를 이어가다 디트로이트가 대타로 내세운 바비 히긴슨에게 홈런을 맞은 거였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1991년 윌슨 알바레스, 2007년 클레이 버콜츠와 함께 데뷔 두 번째 경기에서 노히트 노런을 달성한 투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러데이의 앞에 놓인 길은 꽃길이 아니었는데요. 2000년 할러데이는 선발 13경기가 포함된 19경기에서 4승 7패 10.64를 기록함으로써 한 해 선발로 10경기 이상 나선 투수로서는 최악의 평균 자책점 기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할러데이의 기록은 2011년 볼티모어 브라이언 매터스가 12경기 1승 9패 10.69를 기록하고 경신하는데요. 데뷔 초기 제구가 크게 흔들렸던 할러데이는 팔의 각도를 오버핸드에서 3쿼터로 낮춰 제구를 잡게 됩니다. 풀타임 2년차 시즌이자 만 26세 시즌인 2003년 할러데이는 선발 경기, 완투, 완봉, 이닝, 다승에서 리그 1위에 오르고 사이 영상을 따냅니다. 커터를 장착한 것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특히 9월 6경기에서는 5경기에서 완투를 하는 미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9월 7일 디트로이트전에서는 1991년 월드시리즈 7차전의 잭 모리스 이후 첫 10이닝 완봉승을 달성하면서 노히트 노런을 놓쳤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문제는 그의 할러데이가 무려 36경기에 나서 9번을 완투하면서 266이닝을 던졌다는 것과 함께 바로 그에게 사이 영상을 가져다준 커터에서 발생하는데요. 할러데이의 커터는 위력적이었지만 그가 공을 던질 때마다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2004년 할러데이는 데드암 증상이 나타나면서 133이닝밖에 던지지 못했고 2005년에는 12승 4패 2.41의 사이영 페이스를 선보이던 중 텍사스 케빈 맨치의 타구에 맞아 정강이 골절상을 입고 시즌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2007년 할러데이는 두 번째 귀인을 만나는데요.
백업 포수 살 파사노였습니다. 파사노는 커터를 던질 때마다 고통을 느낀다는 할러데이의 말을 듣고 커터의 그립을 바꿔줍니다. 2008년 올스타전 때 할러데이는 마리아노 리베라에게 다가가 자신의 커터 그립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리베라가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해주면서 선발투수 역사상 최고의 커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도라 캐나다 채널의 달팽이 이승용 님이 토론토에서 가장 사랑받은 스포츠 스타 영상에서 말씀한 것처럼 할러데이의 목표 중 하나는 평생 토론토 유니폼만 입는 거였는데요. 이에 토론토 구단과의 협상에서 2004년 4년 4,200만 달러, 다시 2008년 3년 4천만 달러 계약을 맺어주는 큰 양보를 합니다. 하지만 토론토는 끝내 할러데이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고 할러데이는 2010년 필라델피아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에인절스 아트모레노 구단주가 에릭 아이바를 지키기 위해 할러데이를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발로 걷어찼다는 이야기는 전에 해드린 바 있습니다. 2010년 할러데이가 필라델피아로 이적하자 내셔널리그가 초토화되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리치 두비 투수코치로부터 배운 스플리터가 할러데이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마치 1998 시즌 중반 랜디 존슨이 내셔널리그로 건너와 점령군이 된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할러데이는 마침내 퍼펙트 게임을 달성했고 포스트 시즌 데뷔전에서는 리그 타율 1위, 득점 1위 신시내티를 상대로 포스트 시즌 역대 2호 노히트 노런을 달성합니다. 할러데이는 역대 최초로 한 해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에서 모두 노히터를 만들어낸 투수가 되는데요. 디비전 시리즈 경기에서 제이 브루스에게 내준 볼넷만 아니었다면 역대 최초로 한 해 2번의 퍼펙트 게임을 달성할 뻔했습니다. 퍼펙트 게임 달성 후 할러데이가 두 아들에게 처음 한 말은 내일 아쿠아리움 가자였다고 합니다. 전에도 싸이 영상 투수라고 해서 노히트 노런이나 퍼펙트 게임을 펑펑 따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대 23명의 퍼펙트 게임 달성자 중 싸이 영상 수상 경력이 있는 선수는 샌디 코펙스, 캐피시 헌터, 데이비 콘, 랜디 존슨, 펠릭스 에르난데스, 그리고 할러데이까지 6명뿐입니다. 그의 할러데이는 싸이 영상을 차지함으로써 게일로드 페리, 랜디 존슨, 페드로 마르티네스, 로저 클레멘스에 이어 양리그 모두에서 싸이 영상을 수상한 역대 5번째 선수가 되는데요. 이후 맥스 슈어저가 가세하게 되죠. 만약 2011년에도 따냈다면 3개가 될 수 있었는데 하지만 2011년의 경쟁자는 너무도 강력한 클레이튼 커쇼였습니다. 다만 할러데이의 필라델피아는 2010년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팀 린스컨과 맥케인이 이끈 샌프란시스코에게 패했고 2011년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할러데이가 절친 크리스 카펜터와의 5차전 승부를 패함으로써 결국 할러데이는 우승 반지 없이 은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러데이를 좋아했던 건 그가 옛날 야구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투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예전 야구는 말 그대로 선발 투수의 경기였습니다. 선발 투수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보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경기를 끝낸 다음 포수와 포옹하는 장면이 그렇게 멋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네소타 요한 산타나가 2004년 1완봉, 2006년 1완투로 싸이 영상을 따내더니 2007년 샌디에고 제이크 피비가 단 한 번의 완투 없이, 아니 8이닝을 던진 경기도 없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 만장일치로 싸이 영상을 수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에이스에게 요구되는 건 9이닝 3실점이 아니라 7이닝 1실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할러데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2번의 완투를 해내며 5년 연속 완투 1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라이브볼 시대에 5할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5년 연속 7완투 이상을 해낸 투수는 1927년부터 1933년까지의 레프티 그로브와 함께 할러데이 둘뿐이었습니다. 2010년 9번의 완투를 한 할러데이보다 더 많은 완투를 기록한 팀은 시애틀, 에인절스, 클리브랜드 3팀밖에 없었습니다. 할러데이가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었던 건 그의 피칭 스타일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예전에 땅볼과 탈삼진이 모두 가능한 브랜든 웨백에 하이브리드 에이스라는 별명을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할러데이는 하이브리드 에이스의 결정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땅볼 유도를 통해 투구수를 아끼고 위기의 순간에는 탈삼진을 통해 탈출하는 것이 모두 가능했던 겁니다. 2008년 할러데이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땅볼 유도 1위, 9이닝당 탈삼진 10위, 땅볼 볼넷 비율 1위에 오르는데요. 1990년대 땅볼 투수가 200탈삼진을 달성한 사례는 케빈 브라운, 그렉 매덕스, 로이 할러데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할러데이가 퍼펙트 게임을 달성한 경기에서 그가 던진 레퍼토리인데요. 93마일 포심과 92마일 투심, 91마일 커터가 정말 정밀한 제구를 통해 구속과 궤적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며 들어오다 보니 타자들은 빗맞은 타구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공은 당시 선발 투수 중 최고 구속을 자랑했던 91.4마일의 커터였습니다. 여기에 스플릿 체인지업과 커브가 헛스윙을 만들어내면서 할러데이는 마치 그렉 매덕스가 파워 피칭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한 건 할러데이의 정신력이었는데요. 할러데이는 격리 모드 또는 고립 모드라고 해서 경기 전부터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으면서 집중력을 높이는 특유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할러데이의 시대도 막을 내리는데요. 아무리 효율적인 피칭을 한다고 해도 공을 너무 많이 던졌기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47이닝을 소화한 할러데이는 35세 시즌인 2012년 스프링 캠프에서 구속이 뚝 떨어진 모습을 보이더니 156이닝 11승 8패 4.49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62이닝 4승 5패 6.82를 기록한 후 유니폼을 벗게 됩니다. 은퇴 이후 유쾌하게 지내는 것 같았던 할러데이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17년 11월 8일 할러데이가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휴가 도중 이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할러데이는 식품회사 파일럿이었던 아버지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 조종을 배운 베테랑 조종사였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혈액검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할러데이에게서 몰핀, 암페타민 성분과 함께 불면증 치료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거였습니다. 할러데이는 은퇴 시즌인 2013년 5월 회전근, 관절하순, 뼈돌기 제거, 3가지 어깨 수술을 동시에 받은 이후로 통증이 계속됐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승부의 세계에서 떠난 이후에 공허함을 달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토론토는 할러데이의 32번을 로베르토 알로마의 12번에 이어 팀 역대 두 번째 영구 결번으로 만듭니다. 할러데이는 필라델피아에서 32번이 스티브 칼튼의 영구 결번이기 때문에 34번을 달았는데요. 워싱턴에서 줄곧 34번을 달았던 하퍼는 필라델피아에 입단하면서 등번호를 3번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필라델피아는 할러데이 퍼펙트 게임 10주년인 올해 할러데이의 34번을 영구 결번하기로 했으며 5월에 영구 결번식을 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할러데이는 부인과의 금술로도 유명했는데요. 할러데이가 9살 때 12살 동네 누나를 만난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인은 할러데이가 경비행기 조종을 하는 걸 그렇게 말렸다고 하는데요. 할러데이의 미망이는 할러데이의 생전 뜻과는 달리 할러데이가 토론토 모자를 쓰지 않고 명예의 전당 동판에 새겨지게 합니다. 할러데이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중 큰아들 브레이든이 아버지의 뒤를 잇기로 결심합니다. 토론토는 지난해 32라운드에서 브레이든을 지명했고 브레이든은 올해 펜실베니아 주립대에 진학해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할러데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데요. 우리 시대 마지막 완투형 에이스인 할러데이에 대한 말들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엘맵이었습니다.